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어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 어렸을 때는요, 집에서 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서 감정이 무슨 날씨에 영향을 받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십분 공감이 됩니다. 산책하러 바깥으로 가면 공짜로 얻을 수 있잖아요. 따사로운 햇살이라든지 코끝에 닿는 부드러운 흙냄새라든지 차갑지 않아서 은은한 그 바람결이 주는 행복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서 더없이 소중한 것 같아요. 봄이라는 계절은요, 참 시작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동안 겨울이라서 추워서 미뤄뒀던 일이 있다면 그것의 전원 스위치에 손을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시작이 제일 어렵다고 하죠. 괜히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좀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시작만 하면 그 다음부터 쉽다는 뜻이거든요. 정말이지 어렸을 적 과학 시간에 배웠던 관성이란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요. 물론 그것이 물리 법칙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뭐 아무렴 어때요. 시작하기 딱 좋은 계절이 봄인데 우리 봄을 딛고 한 발 뛰어 올라보자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 김상현 작가님도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을 조사한 결과 한 우물만 파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시작하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 성공을 거둔 사례가 훨씬 많았다 라고요. 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하나만 잘하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미뤄뒀습니다. 하나도 잘 못하는데 이것저것 해서 뭐해 하는 마음으로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여러 하고 싶었던 일들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찍먹해보는 거죠. 뭐 필라테스도 배워보자, 요가 기술도 한번 가볼까? 남자라서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서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음식도 배워볼까? 노래도 춤도 한번 하는 생각들, 이건 생각만 했지만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작년 10월쯤에 필라테스를 한 달 정도 1:1 강습으로 받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한 달만 하고 그만뒀지만 그때 폼롤러를 사서 집에서 틈틈이 하고 요가 매트 같은 걸 깔아놓고 지금도 30분씩 스트레칭 하고 간단한 홈트 하고 있습니다. 홈트. 제가 유연성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일찍 포기했지만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시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몸이 많이 뻣뻣해서 아팠다는 사실도 몰랐을 겁니다. 또 폼롤러도 사지 않았겠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고요. 그렇게 무언가의 시작은요, 항상 크든 작든 저에게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쩌면요,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은 나의 내일을 더 풍요롭게 해줄 도구를 찾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죠, 앞만 보고 고집스레 한 우물만 파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기회를 빌어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도구들을 찾고 있나? 시작을 가까이 두고 있나? 세상에는요, 자기가 뭘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만족감을 느끼는지 아는 사람보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것이 두렵더라도 더 많이 시작하고 더 많이 도전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뭐가 됐던 우리 한번 봄이라는 핑계로, 날씨 좋잖아요.
그 핑계로 뭐 하나 시작해 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어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곤 합니다. 특히 붙잡고 싶은 순간일수록 더더욱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렸을 적 전 피아노 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6, 7살의 나이였으니 자유로 피아노를 배웠다기보단 부모님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시절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 내준 동그라미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선생님이 빈 동그라미를 10개 그려준 뒤 방을 나서면 이때다 싶어 저는 10개의 동그라미를 모두 색칠한 뒤에 방 밖에 있는 시계만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것과는 달리 시간은 느리게만 흘러갔고 시계의 초침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히 정해진 대로 움직일 뿐이었죠. 그걸 멀뚱히 보고 있는 게 저의 피아노 학원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곡을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레슨 선생님께서 제발 집에 좀 가라며 제 등을 떠밀 정도로 오랜 시간 피아노를 치며 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레슨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시간이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문득 어릴 적 피아노 앞에 멀뚱히 앉아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금과 왜 이리 다른 걸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바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오는 차이. 어릴 땐 부모님의 선택이 저를 피아노 앞에 앉게 했다면 지금은 제 선택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보내온 대부분의 시간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더욱 능숙하고 쉽게 그렇게 처리하게끔 교육받아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며 흥미가 없는 과목일지라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풀어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익힌 것들을 평가받아야 하고 잘하지 못하면 못난 사람이다 라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보물찾기보다 더더욱 어려운 일일 테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하다 하는 생각보다 신기하거나 부러워하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은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일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테고 강연을 하는 것도 또 작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카페를 운영하는 일 역시도요.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느꼈으면 하는 감정들과 카페 안에서의 커피 그리고 빵 더욱 편안하게 여유를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만의 방식을 통해 공간으로 표현해내는 일이 참 즐겁고 좋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출판이라는 콘텐츠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읽는 이, 보는 이로 하여 공감, 위로, 영감과 감동을 느끼게 하는 일 역시 즐겁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속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이 있겠지만요.
물론 그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무언가를 해보는 일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해봤던 일들 중에서 내가 유독 어떤 것에 끌렸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끌렸던 일들 중에서 어떤 걸 할 때 정말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으며 어떤 부분이 계속 생각나고 또 집중할 수 있고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 더 나아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오히려 즐겁고 신이 나는 것. 그 일이 바로 스스로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오며 느꼈던 것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럿 봐왔지만 부정하는 그들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운이 좋게도 그러한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서 능력이 맞는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지만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알고 싶다면 보다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든 좋으니 생각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겠다 하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천천히 음미하고 탐구해보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찾고 싶어 했던 그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더해져 다 나의 미래와 이어집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한 우물을 파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시작하다가 운 좋게 좋은 기회를 만나 성공을 거둔 사례가 훨씬 많은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 주죠.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쓸모없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건 단순히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았다면 미래의 오늘 역시 똑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테지만 오늘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면 그 무언가는 미래의 오늘에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을, 그 오늘을 믿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그래,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자. 저는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껏 펴낸 책과 강연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사실 저 역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른 채 가만히 주저앉아 고민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노래방을 너무 좋아해서 노래만 부르다가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가 없어서 성적에 맞춰 집 옆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취업 준비를 하니 저 역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스펙을 쌓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은 열심히 사는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고 잘 사는 것의 증거다 였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취업 준비 역시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무언가를 해내야만 했고 무언가를 계속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지독하게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고 토익을 공부하고 학점을 챙기고 공모전 역시 꾸준히 준비했죠. 당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도시락을 싸서 다니곤 했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며 이동하는 짧은 그 순간에 도시락을 먹은 적도 있었죠. 어떤 날에는요, 너무 피곤해서 이동하는 내내 자느라 정신이 없어서 먹지 못한 도시락이 집에 오면 시큼한 냄새를 풍겼던 적도 꽤 많았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니 하루를 늘 완벽하게 보내야만 한다는 강박함에 계속해서 움직였고 언제나 치열했고 지독했고 퍽퍽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제겐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잃었고 건강하던 몸도 어느 순간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라져버린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쉽게 흔들렸고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는 걸 반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어요. 내 토익 점수는 이만큼이고 학교도 성실히 다니고 있고 또 교수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양한 활동을 할 만큼 인간관계도 돈독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고생이니 조금만 더 고생해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이것이 청춘이고 또 열정이고 젊음이라고. 그때는 더 나은 삶을 생각하는 것만이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남자 동기들은 어느덧 하나둘 군대로 떠나더라고요. 저 역시 군생활을 장교로 하기 위해 ROTC에 지원했고 다행히도 턱걸이 성적으로 겨우겨우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추가 합격으로 가장 늦은 단번을 받은 전 동기들에게 문 닫고 들어오네 쯤으로 인식되었죠. 그렇게 사관 후보생이란 이름으로 장교가 되기 위해 군사학을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력 측정 시간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래 달리기가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다 못해 피맛이 나도록 뛰어도 체력 등급은 좀처럼 오르질 않았죠. 어쩌면 정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고 어떤 페이스로 달려야 내가 가장 잘 달릴 수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옆에 동기들이 뛰는 페이스에 맞춰 뛰기도 했고 시작 소리와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 얘한테만큼은 뒤처지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동기 한 명을 정해놓고 그 동기의 뒷모습이 보이면 앞질러 가고 다시 속도가 느려져 동기의 뒷모습이 보이면 또 앞질러 가는 식으로 무작정 뛰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바퀴를 돌고 나면 다리가 풀려서 도무지 발을 디딜 수가 없거나 숨이 차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곤 했습니다.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달리기를 연습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 뛰거나
누군가에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었을 때 아무도 나아지는 것 없이 힘만 들었는데 내 발걸음과 속도를 느끼며 숨이 어디서 차오르고 숨을 어디서 고르는 게 좋은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습하니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고 등급도 올라갔던 것입니다. 어느덧 고역이었던 오래 달리기는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래오래 달려서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일도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제 속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도를 맞춰서 더 이상 뛸림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느리더라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있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할 테니까요.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니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울컥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이내 후회를 반복하죠.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감정에 철저히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온 하루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은 날에는요, 평소라면 신경이 쓰일 이야기를 듣더라도 크게 마음이 상하지도 않아요. 또 우리는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올 땐 축 처지기도 하고 날이 좋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정이란 건 불완전합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금방 휩쓸리고 망가지기 쉽죠. 우리가 흔히 후회하는 모든 일들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정말이지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를 위해 전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내 손에 넣고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쉽게 말해서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아닌 생각, 그것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마라. 어느 것이든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무엇이든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힘들 때 아무나 만나지 마라.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생각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즉흥적이고 위험한 감정적인 선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란 건요, 본질을 파악하는 순간 그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걱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걱정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걱정을 객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을 앞에 두고서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괴로움 그 자체를 내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서 괴로움 자체를 감정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나 찾아온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하며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계속해서 피하려고만 하거나 고통받으면 괴로운 상황은 결국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걱정들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시작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인 조그마한 걱정이 신경을 쓰면 쓸수록 점점 불어나 커지고 깊어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조그마한 걱정도 그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높은 장벽을 마주한 것 같을 뿐더러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과 빠져나오기 힘들 거라는 불안감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맸던 걱정에 파묻혀서 걷잡을 수 없이 걱정이 커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반대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걱정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걱정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걱정을 대해보는 거죠. 걱정 안에 들어가 걱정을 한다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겁니다. 결국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참 별게 아니었다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